네, 가정의학과 전문의 염창원 선생님, 내과 전문의 윤혜리 선생님 함께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상시에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 관리를 꾸준히 잘해오신 분들도 나이가 뭐 40대, 50대 넘어가면서 갑자기 이제 혈관 질환을 알게 됐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나이, 연령대와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중년 여성은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발생이 높은데요. 네. 그 이유는 에스트로겐 호르몬 감소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중년 이후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몸에 해로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증가해서 혈관벽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혈관이 좁아지면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같은 혈관 질환의 발생 위협이 높아지는 거죠.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지혈증 환자 10명 중 6명이 여성이고요. 환자 10명 중 8명은 40대에서 6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평소에 관리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네. 혈관 건강이라는 것은 20대의 가장 정점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가 점점 노화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말은 20대 이후에는 언제든지 혈관 질환이 하게 되는 것이죠. 혈관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30분 주 4회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식단 관리가 필요한데요. 다만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그런 관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되는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살을 빼는 다이어트만 생각하는데 그런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콜레스테롤 다이어트가 필요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 그러니까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섭취하게 되니까 도움이 되는 속도가 빠르겠네요. 유산균이 장에서 대사산물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포스트바이오틱스는 그 자체가 대사산물이기 때문에 네. 더 빠르게 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면역 세포가 포진되어 있는 장의 상피세포 그리고 장 점막의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줘서 면역력 향상에까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위산이나 담즙산, 소화 효소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장까지 빠르게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길래 사실 그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포스트바이오틱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비피도박테리움 브레베라고 합니다. 줄여서 BBR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 비피도박테리움 균체는 콜레스테롤과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이 비피도박테리움 브레베인데요. 여기에 콜레스테롤을 투여하면 두 번째 사진처럼 엉겨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에서 콜레스테롤 담즙산과 결합해 체외로 배출시키는 것이죠. 비피도박테리움 브레베,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장점은 다른 콜레스테롤 개선 의약품과 병용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콜레스테롤 개선제는 체내에서 생성되는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데 비피도박테리움 브레베는 체내에 존재하는 LDL 콜레스테롤을 사용하게 만들고 음식으로 들어온 콜레스테롤을 장에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처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기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기전을 가진 제품을 함께 섭취했을 때 추가적으로 10%에서 20% 정도의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